찾아보며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이스를 이용해 공작물을 고정할 때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바이스를 테이블 위에 설치한 후 다이얼 게이지로 평행도를 측정한다. 2번, 가공물과 마우스피스에 틈새가 있을 때는 클램프를 사용한다. 3번, 공작물을 작업할 때는 바이스 2대를 테이블과 직각으로 장치하여 안전하게 작업한다. 2번입니다. 정답! 소심한 파이팅인가요? 테이블에 직접 공작물을 고정할 때 유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볼트 너트의 조이기는 전부 충분히 꽉 조여야 한다. 2번, 클램프의 위치 및 볼트의 조임 위치는 가능한 이송 방향으로 체결한다. 3번, 육각지지대 클립 등을 이용하여 공작물을 고정할 때는 항상 수평 위치에 온 상태에서 체결한다. 3번입니다. 틀렸습니다. 바이스로 고정할 수 없는 얇은 공작물이나 복잡한 외주의 가공물과 대량 생산 시의 두께의 고정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틀렸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가공물의 기준면을 테이블과 수직면에 장치하여 가공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인가요? 화이트입니다. 틀렸습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설명을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둥근 환봉 형상을 바이스에 물릴 때는 가공물이 V홈 부분에 물리게 한다. X입니다. 틀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공작물을 직접 장치할 때는 절삭칩에 부착이 없도록 깨끗이 해야 한다. O입니다. 정답! 아자아자. 지금처럼 큰 목소리로 다음 문제도 부탁해요. 공작물을 고정할 때에는 적어도 공작물 두께의 3분의 1 이상이 조에 물리도록 한다. O입니다. 틀렸습니다. 표면이 불규칙하고 거친 공작물은 바이스 조면의 둥근 막대를 이동조와 공작물 사이에 끼워준다. O입니다. 틀렸습니다. 이번 차시 문제가 어려운 것일까요? 평면의 공작물을 바이스에 고정할 때에는 공작물이 평행대에 밀착되도록 위에서 연질 해머로 가볍게 두드려준다. O입니다. 정답! 아자아자. 총 9문제 가운데 3문제를 맞췄습니다. 경원 학생, 더 분발해주세요. 제일 먼저 이제 바이스를 이용해서 공작물을 이제 고정할 때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를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잘 맞췄네요. 예, 이 틈새가 있을 때는 이제 함석판이라든가 구리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대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고 클램프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자,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테이블에 직접 그 공작물을 고정할 때 그 유의할 사항이 아닌 것이라 그랬는데, 네. 이제 이 볼트 조이기는 전부 충분히 꽉 조여야 된다 이랬는데, 그 실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뭐 저번에 배웠는데 네. 토크 렌치로 힘을 그렇죠. 조정하면 되시. 예, 그 무조건 세게 조이기보다는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그 조임력을 아주 일정하게 딱 어느 수준만큼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보다 또 중요한 게 볼트 하나가 아니고 이제 여러 군데 있을 때는 네. 이렇게 여기 하나 조이고 이쪽 조이고 이렇게 엇갈리게 대각. 대각선으로, 그래서 어떤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무조건 세게만 조이지도 않고 이제 한 군데부터 그냥 꽉 조이지도 않고,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그 바이스로 대부분 이제 밀링에서는 공작물을 고정하는데, 이제 이게 바이스로 안 된 아주 얇은 거나 또 복잡한 형상으로 돼 있다 이럴 때 이제 뭘 쓰느냐 하는데, 이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밀링에서 가공하는 것이
그 철계 금속 세다 보니까 마그네트에 다 붙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은 마그네트 척. 또 이제 더 중량물이 되면은 이제 크레인을 이용해서 로프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마그네트 척을 가장 많이 써요. 그다음에 이제 4번에 있어서는 이게 가공물의 기준면을 테이블에 수직면에 장치해서 하는 게 뭐냐 이런데 요거를 이제 우리는 앵글 플레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둥근 함봉 형상을 바이스에 둥근 이렇게 함봉으로 되어 있는 걸 바이스에 물릴 때 이제 가공물이 V홈에 물리게 한다라는 건데 만약 그 V홈이 없으면 이것이 바이스의 면에만 닿으면 한 선으로만 고정하게 되니까 좀 불안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바이스에 V홈이 있으면 그 V홈에 물리면 3점으로 지지가 되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게 잘 물릴 수 있으므로 V홈에 물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같은 경우 공작물을 고정할 때 그 공작물의 두께가 있는데 공작물 두께의 3분의 1만 물린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불안하게 되겠죠. 그 절삭력이 미치는데 잘못하면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공작물을 물릴 때는 깊게 가공해서 엔드밀하고 간섭이 되지 않는 한 최소한 3분의 2 이상 물리도록 하는 게 안전한 고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이제 표면이 그 좀 불규칙하고 거친 공작물은 그 바이스 조면에 둥근 막대를 조와 사이에 끼운다 했는데 그렇게 그 막대를 대면은 결국은 좀 불안한 그 물림이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좀 가공하려는 공작물보다 좀 연한 연질인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판을 대고 또 그 아래는 어떤 두꺼운 종이를 댄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 외에 또 궁금한 게 있나요? 그 보니까 바이스를 고정할 수 없는 얇은 공작물을 마그네틱적으로 고정할 수 있다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긴 공작물을 물릴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긴 공작물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방법. 네. 그 얇고 길 경우에는 또 이제 금속 스틸이 아닌 경우는 또 마그네트 척에도 붙지도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진공척을 많이 써요. 백큐머를 이용해서 이제 착 붙이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아예 그 본드로 본딩을 해서 딱 붙여서 가공한 다음에 이제 그 본딩을 제거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그 공작물의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처킹하는 방법은 있으니까 그때 그 공작물에 맞는 또 변형이 가지 않게 그렇게 처킹하는 것이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공작물을 고정할 때 일반적인 형상의 공작물은 밀링머신 테이블 위 바이스에 직접 물려 고정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테이블에 직접 고정할 때는 볼트, 클램프, 잭, 받침틀 등이 있습니다. 볼트 너트의 조이기는 전부를 가볍게 균등한 죄기로 하고 엇갈리게 서서히 더 죄야 하며 클램프의 위치 및 볼트의 조임 위치는 가능한 이송 방향으로 체결합니다. 부속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앵글 플레이트나 마그네틱 척 등을 이용합니다. 형상이 복잡하거나 얇은 공작물을 고정하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이 길거나 비철금속인 경우에는 진공척을 이용하기도 하며 공작물을 본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작물의 상태에 따라 변형이 가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님 시작하겠습니다. 경환 학생이 지금 하려는 작업은 무엇인가요?